횡단보도 파란불에 못 건너보셨죠? 소파에서 일어날 때 팔로 짚으셨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를 공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74세 김명순 어르신은 6개월 전만 해도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반드시 난간을 붙잡아야 했고 횡단보도를 파란불 안에 건너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팔로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니 심각했습니다. 양쪽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종아리를 감싸는 테스트를 했는데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남았습니다. 근육이 심각하게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근육은 40세부터 10년마다 8%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자에서 5번 연속 일어나는 동작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정상인 대비 3년 내 사망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가 하체에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다리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당뇨도 악화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를 실천하시면 김 어르신처럼 다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 둘째, 단백질 정확한 섭취량. 셋째, 30분마다 1분짜리 생명습관. 넷째, 집에서 하는 3가지 운동. 다섯째, 신발 바꾸기만으로 무릎 통증 줄이는 법.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리 힘이 없는 게 근육이 아니라 뇌나 척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공감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 어르신의 다리를 살린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 1kg당 하루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최소 72g입니다. 달걀로 치면 10개, 두부로 치면 한 모 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할까요? 70대가 되면 단백질 합성 저항성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은 50g 먹으면 50g 흡수하지만 70대는 50g 먹어도 30g밖에 흡수 못합니다. 효율이 떨어지니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드십시오. 근육 재생은 아침에 가장 활발합니다. 아침 식탁에 달걀 2개, 두부 반모, 요거트 1개 중 하나는 반드시 올려놓으십시오. 김명순 어르신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 그래서 내 다리에 힘이 없었구나. 나는 고기를 싫어해서 거의 안 먹었는데 그게 문제였구나. 네, 지금부터라도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5가지를 체크하십시오. 이 중 3개 이상이면 빨간불입니다. 첫째, 계단 오를 때 반드시 난간을 잡습니까? 둘째, 의자에서 팔로 짚어야 일어납니까? 셋째, 횡단보도 파란불 안에 못 건넙니까? 넷째, 걸을 때 발을 질질 끌며 소리가 납니까? 다섯째, 한 발로 10초를 못 버팁니까? 솔직하게 체크해 보십시오. 3개 이상이면 오늘부터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종아리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지금 따라 해보십시오. 양쪽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십시오. 손가락 사이 공간이 남으면 근감소증 고위험군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를 제대로 못하면 정상인 대비 3년 내 사망률이 3배입니다. 다리 근육은 포도당을 태워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폐나 뇌로 가면 폐색전증 뇌경색입니다. 여러분,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건 단순히 걷기 불편한 게 아닙니다.
당뇨, 심장병,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30분마다 무조건 1분은 서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든 식탁에 앉아서 신문을 보든 30분이 지나면 무조건 일어나서 1분이라도 움직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다리 정맥의 혈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피가 다리에 고이는 겁니다. 그럼 혈전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입니다. 갑자기 숨이 막혀서 쓰러집니다. 뇌로 가면 뇌경색입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좌식 생활은 독입니다. 30분마다 무조건 일어나십시오. 화장실 가는 척이라도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물 한 잔 마시러 가십시오. 뭐라도 좋으니 1분이라도 움직이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혈전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운동,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십시오. 양쪽 발 다 하십시오. 밤새 자는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피를 깨우는 겁니다. 발목을 돌리면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혈류 스위치라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운동, 낮에 식탁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하십시오. 의자 등바디를 두 손으로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10번만 하십시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동작이 허벅지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 두 근육이 바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쓰는 근육입니다. 세 번째 운동, 저녁 식사 후에 까치발 들기를 하십시오. 의자 등바디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20번 하십시오. 이게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운동을 합쳐도 5분이 안 걸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하면 15분입니다. 15분 투자해서 여러분의 다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80세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6번째입니다. 신발을 바꾸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신고 계신 신발이 뭡니까? 푹신한 슬리퍼 아닙니까? 그거 당장 버리십시오. 푹신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푹신한 신발은 발의 아치를 무너뜨립니다. 아치가 무너지면 무릎으로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무릎 연골이 닳습니다. 고관절도 틀어집니다. 신발은 지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신발은 신는 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대로 된 신발 하나가 무릎 통증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4kg 늘어납니다. 5kg만 빼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김명순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집에서 푹신한 슬리퍼만 신고 다녔는데 그게 내 무릎을 망쳤구나. 그리고 TV 보면서 몇 시간씩 꼼짝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게 혈전을 만들었구나. 선생님,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되죠?
네, 바꾸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걷기 힘든 게 근육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아서 쉬어야 한다면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쉬면 괜찮아지고 또 걷다가 아프고 이게 반복된다면 정형외과에 가서 척추 검사를 받으십시오. 둘째,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이건 뇌경색 전조 증상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의 일부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119 부르십시오.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셋째, 심장 부정맥이 있는 분이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차가워진다면 이건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다리 혈관을 막은 겁니다. 이것도 응급 상황입니다. 당장 병원에 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 뇌, 혈관 문제입니다. 운동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꼭 구별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다음에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제가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명순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그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침 7시 김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발목 돌리기를 합니다.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양쪽 발 다 합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아침 8시 식탁에 앉습니다. 메뉴는 간단합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여기에 삶은 달걀 2개를 추가합니다. 예전에는 달걀을 안 먹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2개를 먹습니다. 달걀 2개면 단백질이 약 12g입니다. 여기에 된장찌개에 들어간 두부까지 합치면 아침에만 1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오전 10시 TV를 보다가 30분이 지나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거실을 한 바퀴 걷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십니다. 1분이면 됩니다. 점심 12시, 점심은 더 간단합니다. 국수 한 그릇에 삶은 닭가슴살 100g을 찢어서 올립니다. 삶은 달걀 1개도 추가합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약 23g, 달걀 1개에 6g, 합치면 29g입니다. 아침과 점심만으로 벌써 44g입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식탁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10번 합니다.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완전히 앉지 말고 반만 앉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까치발 들기를 20번 합니다. 이것도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합니다. 합쳐서 3분이면 끝납니다. 오후 3시 또 30분이 지났으니 일어납니다. 부엌에 가서 과일을 하나 꺼내 먹습니다. 사과 반쪽이나 바나나 하나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거트 1개를 먹습니다. 요거트에도 단백질이 약 5g 들어 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를 합니다. 저녁은 밥 한 공기에 생선구이나 두부 한 모를 먹습니다. 생선 한 토막에 단백질 약 20g, 두부 한 모에 약 15g입니다. 저녁 식사 후 7시 설거지를 하고 나서 다시 의자 등받이를 잡고 까치발 들기를 20번 더 합니다. 밤 9시 TV를 보다가 30분마다 일어나는 걸 반복합니다. 화장실 가는 척이라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김 어르신은 하루에 단백질을 약 80g에서 90g 정도 섭취합니다. 체중이 60kg이니까 딱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아침 발목 돌리기, 점심 후 스쿼트와 까치발,
저녁 후 까치발까지 합쳐서 하루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3가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신장 질환이 있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특히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이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 노폐물을 콩팥이 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나쁘면 이 노폐물이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십시오. 보통은 체중 1kg당 0.6g에서 0.8g 정도로 제한합니다.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이 아픈데 어떡하죠? 무릎이 아프면 일단 멈추십시오. 무릎 통증이 있는데 무리하면 연골이 더 닳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완전히 앉지 마십시오. 반만 앉으십시오. 무릎이 90도까지 굽혀지는 게 완전히 앉는 건데 45도 정도만 살짝 굽히고 일어나십시오. 그것도 아프면 의자에 실제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이 아픈 분들은 체중을 꼭 줄이셔야 합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 하중은 4kg 늘어납니다. 5kg만 빼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되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십시오. 세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스쿼트 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일수록 스쿼트를 꼭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 바꾸십시오. 의자 등받이를 꼭 잡고 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앉지 마시고 살짝만 앉았다 일어나십시오. 처음에는 5번만 하십시오. 익숙해지면 10번으로 늘리십시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0분씩만 걸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리십시오.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숫자 1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을 보시면 힘내세요, 화이팅, 같이 해봐요. 이런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숫자 1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을 보시면 힘내세요, 화이팅, 같이 해봐요. 이런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을 되찾으십시오. 자, 그럼 김명순 어르신이 3개월 동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천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김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했더니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계단을 난간 안 잡고도 올라갑니다. 횡단보도도 파란불 깜박이기 전에 여유롭게 건넙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날 때 팔로 안 짚어도 됩니다. 허벅지 힘으로 쑥 일어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3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종아리 둘레를 다시 재봤습니다. 3개월 전에는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딱 맞았습니다. 근육이 돌아온 겁니다. 김 어르신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뭘 대단한 걸 해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단백질 섭취량 늘리고 30분마다 일어나고 하루 3번 간단한 운동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김 어르신이 스스로 실천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김 어르신이 지난주에 손주와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갔다고 하십니다. 3개월 전에는 집 앞 횡단보도도 겨우 건너셨는데 이제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물론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신 겁니다. 정상에서 손주와 사진도 찍으셨답니다. 그 사진을 제게 보여주시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리 건강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리가 건강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혼자 밥 먹으러 식탁에 갈 수 있습니다. 혼자 현관문 열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립적인 삶입니다. 이게 바로 존엄한 노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종이에 적으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놓으십시오. 첫째, 체중 1kg당 단백질 1.2g 이상 드십시오. 특히 아침에 달걀이나 두부를 꼭 드십시오. 둘째, 30분마다 무조건 1분은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전이 생기고 근육이 빠집니다. 셋째, 하루 3번 간단한 하체 운동을 하십시오. 아침 발목 돌리기, 낮 스쿼트, 저녁 까치발 들기 이것만 하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여러분도 김명순 어르신처럼 다시 건강한 다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80세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고립되고 우울해지고 결국 건강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다리가 건강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시장도 가고 공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손주도 만납니다. 삶이 활기차집니다. 웃음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곧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곧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오늘부터 다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부터 다리에 투자하십시오. 단백질 하나 더 드시고 30분마다 일어나시고 하루 3번 간단한 운동하십시오. 김명순 어르신이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3개월 후에는 계단을 난간 없이 오르고 횡단보도를 여유롭게 건너고 손주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